본인은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서 이런 거 보면은 메타인지가 있긴 해요. 메타인지가 있어가지고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 개선까지는 아직 안 간 거죠. 가난 아빠는. 아무튼 아는 게 없다면서 마이크 아버지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마이크 아버지. 마이크 아버지는 부자 아빠입니다. 부자 아빠. 마이크 아버지는 동네에서 사업가로 유명했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죠. 로버트 키요사키와 마이크는 부자 아빠와 약속을 잡아요. 돈 버는 법을 물어보려고요. 토요일 오전에 이들은 부자 아빠를 만나러 가가지고 무작정 돈 버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가만히 듣던 마이크 아버지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뭐 교실 수업은 사실 교실 수업은 이론과 해석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방식이라 하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 안 알려줘요.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데 실제 경험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일단은 자기를 위해 일하라고 했죠. 이게 부자아빠, 가난아빠의 부자아빠의 식료품점이었는데 그날 뒤로 로버트 키요사키와 마이크는 마이크 아버지 식료품점에 나가서 일하게 돼요. 보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10센트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하기로 했죠. 이게 약간 뭐 직장인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식료품 직원인 여기에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마틴 여사에게 시키는 대로 했죠. 마틴 여사는 약간 직장에 적응한 사람을 비유한 것 같았어요. 근데 4주째 되던 수요일에 로버트 키요사키는 마이크에게 이야기해요. 그만두겠다고. 4주째 많이 참았죠. 이유는 본인이 돈 버는 법을 배우기로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배우는 거는 없고 1시간에 10센트를 받으면 노예처럼 일만 했기 때문이야.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왜 그러냐면 우리는 교실 수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누가 진짜 문장으로 알려주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아기 새처럼요. 근데 이게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너가 깨달아라 라고 환경을 주면 못 깨닫습니다. 듣고 있던 마이크는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데리고 오라고 했어. 뭐 부자아빠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부자아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했던 거예요. 부자아빠를 만난 로버트 키요사키는 울분을 터뜨립니다.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둔다고요. 결국엔 보수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로버트 키요사키에겐. 왜 돈 버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일만 시키냐고. 가만히 듣던 부자아빠인 마이크의 아버지는 묻습니다. 말로만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삶이 자신을 내두르도록 내버려두고 어떤 사람들은 덤벼든단다. 삶을 포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배우는 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그냥 상황에서 스스로 배우는 거죠. 여기서 그림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게 약간 대일의 학습 원뿔을 개작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듣거나 본 것은 수동적 개입이라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간다고 합니다. 2주 후의 기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기준인데 결국에 읽은 것, 들은 것, 본 것, 듣거나 본 것은 장기 기억으로 안 넘어가요. 수동적 개입이기 때문에. 근데 말하거나 아니면 말하거나 행한 것, 뭐 강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글을 쓰는 행위, 뭐 이런 것을 하면은 능동적 개입으로 2주 후의 기억 정도가 되게 높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책에서 좋은 내용을 배우거나 강의에서 좋은 내용을 배우면 뭐 메모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민해 보시고 직접 행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배운 내용을 메모를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주위 사람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 저처럼 유튜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결국 부자 아빠가 언급한 뭔가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은 읽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부자 아빠는 로버트 키요사키를 달래며 말합니다.
시간당 10센트를 주며 일하게 한 것은 이들에게 현실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하나 준비한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 10센트밖에 못 버는 걸 한탄하지 말고 관점을 바꾸라고 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늘 남들을 바꾸려고만 하지. 명시하마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쉽단다. 아주 핵심이죠, 핵심.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어요. 막 이런 다른 사람들이 뭐 만드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입니다, 나.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긍정적인 것 중에는 뭐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 나 자신이 바뀌면 된다 이거예요. 나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부족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더 나은 기회, 더 나은 보수. 그런 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여기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변한 상태에서 주위를 다 바꾸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내가 안 바뀌면은 주위가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첫 번째 교훈을 말합니다. 머리를 써.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들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 키요사키는 집으로 가서 본인의 아버지, 가난한 아버지요. 가난한 아빠에게 그동안 뭐 경험하고 했던 걸, 들은 걸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아빠는 이야기를 곰곰이 듣더니 대답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대기업처럼 안전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구나. 월급도 많이 받고 말이야. 결국에 여기랑 연결이 되죠, 여기랑. 이 말.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이 부족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가난한 아빠가 이 얘기한 이 상황으로 되면은, 결국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른 데로 옮겨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안 바뀌면 부자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면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생각해요. 부자아빠는 내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워서 그것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지금 돈을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었죠. 다시 로버트 키요사키와 부자아빠의 대화로 돌아가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불만을 들은 부자아빠는 오히려 앞으로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자아빠는 뭐 계속 행동이나 뭐 상황 이런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직접적인 텍스트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진짜. 그리고 말하죠. 머리를 사용하라고요. 그렇게 로버트 키요사키와 마이크는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부자아빠는 이들을 만나라고 합니다. 식료품점에요.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에게 묻죠. 그동안 배운 게 없니? 왜냐면 머리를 쓰라고 말을 했잖아요. 답을 줬잖아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근데 뭐 머리를 쓰지 않고 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질문을 받은 로버트 키요사키는 배운 게 없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 아빠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아예 시급을 $5로 올려주겠다고요. 마이크와 로버트 키요사키는 서로를 마주보고 침묵합니다.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5. 아까 뭐였죠? 10센트였죠, 10센트. 10센트에서 $5로 몇십 배가 오른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부자 아빠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당한 가격을 부르면 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건 인간이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두 개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패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채찍질한다. 이거는 뭐 부자빠가 말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은 뒤에는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멋진 것들, 여기서는 뭐 예쁜 쓰레기라고 말해요. 예쁜 쓰레기. 멋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생기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청구서를 내고 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청구서를 내는 패턴이지. 두려움과 탐욕, 욕심 탓에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근데 다 나가. 돈이 다 나가요.
그러면은 통장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월급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다시 다 쓰고 다시 0원이 되고 다시 월급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직장이 통장에 돈을 채워주는 유일한 요소니까요. 인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두 가지 감정에 의해 지배된다. 바로 두려움과 욕심이야.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면 지출을 늘려서 다시 패턴을 반복하지. 나는 그걸 세항시 레이스라고 부른다. 아까 말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쓰고 0원이 되고 다시 월급을 기다리고, 쓰고 다시 0원이 되고 월급을 기다리고, 이걸 부자 아빠는 세항시 레이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계속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생각을 해라. 돈이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그 즉시 직장을 구하러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요. 직장을 구하는 것이 과연 이런 두려움을 장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일까? 직장이 최상의 해결책일까? 생각하는 거죠. 해결책 아니라고 부자 아빠는 자답을 해요. 직장은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해결책 뿐이라고요. 나에게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해결을 맡기는 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걸 들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생각합니다. 부자 아빠가 가르치려 했던 퍼즐 조각이 점점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퍼즐은 돈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던 점들이겠죠? 부자 아빠는 이야기를 이겨나갑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건 무지라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두렵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 무지와 깨달음 사이의 투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성적 사고를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돈을 벌러 직장에 가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인 다른 길이 없을까 생각하라고요. 직장 말고 다른 길을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길이냐면 이게 돈을 넣어줄 수 있는 다른 길이요.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요. 이렇게 부자 아빠와 오랜 대화를 한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는 똑같이 그냥 식료품점에 출근을 하되 뭐 다른 게 없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요,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데 만화책 대여 사업으로 연결이 돼요. 생각이 그 식료품점에서 뭐 날짜가 지나거나 폐기를 위해 좀 정리하고 있던 버려질 앞으로 만화책이 있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와 마이크가 이걸 보고 이걸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만화책 대여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행했어요. 잘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됩니다. 일하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부자 아빠의 칭찬을 받습니다. 드디어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고요.